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락 장세 속에 5월 안도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인 2포인트 하락한 2677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5월 들어서 0.6% 하락에 그친 모습이죠. 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FOMC 회의를 앞두고, 그죠? 3일 동안의 약보합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였다.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코스닥 지수는 지난 수요일 7포인트 하락한 900포인트로 마감이 됐지만요. 자, 5월 들어 3일 동안에 0.5% 하락에 그친 모습.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고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죠. 일본과 중국 증시는 지난 수요일 날 휴장이었지만은 대만 증시는 오히려 0.4% 상승을 하면서 5월 3일 동안에 0.1% 하락에 그쳤다. 그러니까 국내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죠? 다 하방 경직. 그러니까 그 모습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 했지만은 오히려 안 밀린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시장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벽에 마감,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나타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자, 다우지수는 2.8%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이번 달 들어서 3일 동안에 3.2% 상승, 3일째 상승이죠. 자, 나스닥 지수는 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3.1% 상승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5% 넘는 강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FOMC 회의 결과는요. 자, 기준 금리를 0.5% 정도 인상하기로 하고 또 다음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실시했죠. 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었어요. 그렇죠? 한 8조 9천억 달러 정도를 돈을 여태껏 풀었는데 그 푼 돈을 이제는 회수를 하겠다니까 채권 만기가 도래한 것을 다시 사주지 않는다. 다시 시중에 그렇죠? 돈을 회수를 하겠다. 그것이 보면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매달 자산 규모를 425억 달러 줄인 뒤 9월 달서부터는 950억 달러씩 시중에 돈을 회수하겠다. 자, 이런 면이면 시장에서 크게 충격을 받아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특히요, 우리가 5월에는 0.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6월 달에는 0.75 금리 인상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그죠? 이 0.75 인상은 검토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랠리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자, 우측 상단에 보면은 나스닥 종합지수죠. 아까 말한 대로 401포인트 3.19 거의 3.2%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인데, 자, 금년 들어서 금리 인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3월 16일에도 금리 인상 0.25%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자, 근데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바로 요때 좀 화살표 표시 있죠? 이날이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났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그 전에도 그렇죠? 하루 이틀 전서부터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세.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근 아까 말한 대로 이번 달 들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의 인상이 확실시 되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죠. 그 의미는 시장에서 이미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번 주가 하락폭이 그렇죠?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 0.75 되고 양적 기축이 강화되면도 해도 더 빠질 폭은 크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저점 대비해서죠. 작년 고점까지 나스닥 지수가 9,600포인트 상승했죠. 자, 거기에 그러니까 38.2% 조정을 받으면은 이 12,500포인트죠. 살짝 깨긴 했어요. 12,200포인트까지 살짝 깼지만은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 언저리에 있었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 이후 그죠?
1880포인트 저점 대비 상승을 하고 작년 고점 대비해서 38.2% 조정을 받는다면 2600포인트. 그러면 지난 1월달 저점 수준에서 이미 저점을 하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그렇죠? 뭐 러시아 사태가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강화되면서 뭐 6월 달에 아까 말한 0.75포인트 금리가 인상을 해서 아마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 해서 상승폭의 절반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그렇죠? 이미 대부분 한 7, 8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해서 매도하기보다는, 그렇죠? 끌고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번 랠리,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8.2% 조정을 받은 이후에 요번에 좀 강한 상승, 특히요 이 FOMC 회의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시장이 지금 반응을 보였고, 또 러시아가 어저께 디폴트 가능성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이자하고 원금 지급을 했다라서 디폴트 가능성이 상당히 또 낮아져서 단기적으로는요.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5월 9일 러시아가 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또 소식이 전해지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전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지수 계속적으로 반등장이 나오면은 뭐 2830선, 아까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흐른다면은 2950포인트까지 좀 열어놔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이러한 글로벌 FOMC 회의라든지 러시아 사태라든지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3일 동안에 주가 흐름을 봐도 어느 정도 인식은 되죠. 그렇죠? 자, 보면은 이 수급이 먼저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요. 3일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약보합이고 큰 이벤트가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전일 수요일날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요. 이번 달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770억 순매수죠. 금년 들어서 매도를 확대했던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전환됐다.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만도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먼저 저점을 찍고 지금 강한 상승의 모습이 기아차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강조했던 자율주행차 현대오토에버 쪽에 좀 강하게 나오죠. 자,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연중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최근 매수세가 반발 매수이면서 하락이 멈추고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에 반발 매수 많이 빠졌다는 반발 매수, 그 얘기는 지수를 더 이상 크게 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문자 보내드렸어요. 정보를. 우리가 좀 시장이 FOMC 회의고 금리가 0.75 뭐 이런 불안감이 크지만은, 그렇죠? 최근에 국내 증시의 내면에 흐르는 힘은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불확실 차원에서 안도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요, 지금 이 서부 원유가 지난 수요일 날, 오늘 새벽에 마감된 상승 한 107달러 정도,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5월 9일 날 종전이 아니라 확전으로 치닫는다면은, 그렇죠? 좀 랠리가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2% 조정이 아니라 상승폭의 절반 수준. 그렇죠? 그러면은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1,400,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400포인트까지 정도, 그렇죠? 가능성은 열어놔야겠지만은,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최근 흐름, 그러니까 내면에 흐르는 힘을 봤을 때는, 그렇죠? 오히려 하락보다는 좀 안도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 속의 반등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바닥은 2600포인트는 지난 1월달 이후 최근 들어서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도 국내 증시는 2700 밑에 보여서는요 하방 경징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그만큼 내면에 흐르는 힘이 강해서 아마 안도 5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좀 안도 랠리가 일부 국면이죠. 뭐 한 2830에서 좀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은 2950까지도 좀 열어놔도 되지 않나란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보면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가입 안내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 특히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또 지금은요.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왜 지금 약세 국면이고 지금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수 박스권 움직임 속에요. 바닥권 종목의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바닥권 탈피 시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이 괜찮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특히요. 우리가 요번에 또 반도체 중에서 잘 맞힌 종목이 부품주죠. 우리가 원익 QNC, 그렇죠? 원익 QNC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거 치고 나가는 거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못 사신 분들은, 그렇죠? 월덱스로 보자. 우리가 이 부품주에서는 세 종목인데 원익 QNC, 하나머터리얼즈, 그렇죠? 예, 그리고 월덱스, 그렇죠? 근데 원익 QNC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못 사신 분들은 뒤늦게 월덱스 아직도 지금 보면은 월덱스가 지난 수요일날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 부품주가 역사적인 신고가들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따라가는 종목군으로는요, 저는 소재주들도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한솔 케미칼을 보자는데 최근에 조금 움직였고요. 특히 수요일날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때문에 뭐 빠르게 단기적으로는 요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 PSK 장비주예요. 그리고 후공정 쪽, 패키징 쪽인 하나 마이크론이나 네페스 쪽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부품주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 패키징 쪽으로 관심을 가자. 특히 네페스가 아마 1분기에 실적이 좀 적자가 나올 걸로 좀 전망이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한 500억, 그래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을 탈피를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네페스 일단은 29,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30%에서 50% 발 담그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가 나와서 살짝 밀릴 때, 그렇죠? 그때 나머지 들어가면 되지 않나. 하나 마이크로도 같은 지금 모습이 상당히 양호해서 아마 부품주의 후속으로 아마 이 패키징 쪽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PSK도 그래서 요 세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 보고, 이 소재주는 지금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다음에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스마트폰주, 자, BH는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자 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저는 오늘 삼성전기 아까 말한 대로 기아, 현대차가 움직이고 후발로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여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를 해준다 하면은, 특히 또 대형주 쪽에 매기가 몰린다 그러면 삼성전기,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오고, 또 이 패키징 쪽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한 부분, 요 종목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는 수요일날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 통신사 쪽에 있죠? 한 일정 규모의 통신 장비를 수주를 했는데 예정인데 장 초반에 상승을 유지 못하고 약밥으로 마감됐었죠. 부담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KMW 바닥권이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뭐 이익을 챙기신 분들 단기적인 관점이니까 이익 챙기신 분들 있지만 조금 만약에 샀다 아니신 분들은 조금 뭐 금요일날 그렇죠?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자동차는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기아라든지 뭐 현대오토에 뭐 현대글로비스 그죠? 전반적이 좋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와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죠? 아마 더 치고 나가지 않나. 그죠? 자율주의 실적 발표하고 아마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쪽이 원체 좋으니까 좀 조정을 안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또 이끌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장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K 콘텐츠, 저 엔터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도, 그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에 특히 하이브가 부진한 실적 발표라든지 BTS의 병역 면제 논란, 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렇죠? 요번에 문체부 장관이 BTS 병역의 면제에 대해서 좀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나죠. 그러한 부분들 좀 가능성 있고 또 2분기의 실적이 1분기에는 부진했지만 또 사상 최대를 전망이 많이 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뭐 저점은 어느 정도 25만 원 밑에서는 좀 저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계속적인 관심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이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을 해서 좀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수급 적으로 그렇게 크게 훼손되는 모습 아니. 주가는 크게 빠졌지만은 수급 적으로는 크게 훼손이 안 됐다. 좀 어느 일정 부분 조금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2차 전지도 주가 차별화나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50만 원대 회복했어요. 하락폭의 뭐 한 80% 정도 좀 회복을 시켜주고 포스트케미칼 양극재들이 움직임 좋죠. LNF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전고체 제가 한번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전고체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기업 CIS인데 지난 수요일날 CIS가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크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작은 재료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모습,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런 건데 그러면은 어차피 양극재는 지금 뭐 새롭게 진입하긴 그렇고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SKC 동박 만드는 회사 관심다라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일상 회복 수혜주들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해제가 됐는데도 좀 오히려 뭐 여행주라든지 뭐 화장품주라든지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그죠? 근데 이 5월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죠?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 그러니까 단순히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미리 좀 선조정 받았는데 결국은 실적이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거다.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오히려 가격대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 롯데관광개발 계속적인 관심 갖고 그리고 음식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인플레이션 피크론 그렇죠? 특히 뭐 5월 9일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종전이 됐던 어떤 좀 완화 평화 협정이 됐던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나오고 뭐 7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음식료들 왜냐면 곡물가가 올라가면은 그죠? 제품 가격이 인상해야 돼요. 근데 피크론이 나와서 곡물가가 내려가면은 그죠? 거기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대상도 그렇고 CJ 제재량도 받았고 오히려 하이트 힐러는 좀 덜 받은 모습이지만 저는 이 곡물가 종목군들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부분,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자, 바이오주들, 특히 NK맥스가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최근에 메리츠증권은 360억인데 단순히 돈 유치뿐이 아니라 얘네 회사들이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NK맥스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또 6월 초에 이 미국의 아스코, 그러니까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단순히 하나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적 순위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아마 거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부진으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좀 훼손이 되면은 아까 네페스처럼 한번 관심을 그때서부터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부 갖고 있다면 좀 더 실어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도랠리가 나온다 하면은 좀 이러한 종목군들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단기 관심 종목 세 종목, 최근에 단기 종목 제가 언급한 종목군들 뭐 지난주에도 DL이라든지 그렇죠? 상당히 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했다. 자, 요번에는 좀 단기 종목으로 삼성전기 상당히 좀 안정됐죠. 예, 지난 언제죠? 4월 21일 날 애플에게 이 플루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떴어요. 그렇죠? 이 패키지 솔루션 쪽에 올해 33% 증가한 2조 2천억대 예상. 그렇죠? 그 중에 이 FC, BGA 쪽으로 29% 접는데 지금 최근에 1조 3천억을 설비 투자에 투자하기로 했죠. 지금 업황이 상당히 호황이에요. 그래서 이익률이 지난해 10%대에서 20%대로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을 주도를 할 거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전기 크게 떴다가 좀 조정을 잘 받았어요. 아마 돌파 가능하고, 또 MLCC 부분도 그렇죠? 아마 판매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OCI 그렇죠? 4월 29일 날 하나솔루션과 12억 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 10년 장기 공급 계약, 그렇죠? 한 1조 5천억 규모. 또 여기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1620원으로 상당히 호전됐죠. 자,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4월 29일 날 8.3%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양호하다. 우리가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재료면이 있고 또 그거를 끌어올리는, 재료만 좋으면 뭐합니까? 세력들이 팔아먹으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를 보고 누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가가 떴는데 조정을 받는데 팔아먹지 않으면서 주가 관리를 한다. 더 뛰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OCI, 그렇죠? 삼성전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쪽, 그죠? 지금 곡물가가 크게 올라오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아까 말대로 곡물 가격이 뭐 이번 달에 될지 아니면 7월 달 얘기도 나와요. 곡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죠? 제품 가격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제일제당이 5월 10날 실적 발표가 돼 있네요. 그죠? 요 참고를 해달라라서 CJ제일제당, 그죠? 특히 최근에 좀 하락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말대로 뭐 SKC, 네페스, NK맥스, 인터플렉스 이러한 종목군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자주 방송을 못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단기 종목인데, 단기 종목은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 흐름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끌고 나가면 수가 없죠. 주가가 좀 떴다가 다시 빠지니까. 그래서 좀 단기 종목을 하는데, 단기 종목은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10번 매매해서 뭐 50% 수익이 났건 50% 손해가 났는데, 그러면 50% 수익이 나면은 매매할 때마다 5%씩 나서 10번에서 50%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가 내 50% 수익 중에 40%, 한 80%를 그 두 종목에서 얻는 겁니다. 손실도 마찬가지. 내가 50% 손해봤다면 매번 매매할 때마다 5%씩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가 나에게 손실을 크게 입혀서 40% 정도 크게 입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조정받다. 우리가 항상 보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정받아.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 올라갔다가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주가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도
빠져나갈, 그죠?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 10번 매매해서 나는 두세 번에만 성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매도를 해야지. 또 매매, 또 다음날도 매매가 또 하니까, 단기 매매는 매일같이 종목을 바꿔가면서, 아니면 그 종목의 타이밍을 보면서 손절했다, 또 다시, 아니면 이익 보고 나왔다, 다시 사든지, 그죠? 그래서, 예, 아니다 싶으면은 치고 나오자라뇨. 그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고, 제가 가끔 이제 단중기 종목으로 해서 아마 추천하는 거는 조금 길게 봐도 되는 종목,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로 보면서 대응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잠깐 요 세 종목만 차트만 볼까요? 자, 보면은요. 삼성전기, 그죠? 이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에 공급을 해준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고, 그리고 시장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회복시켜주는 모습인데, 최근에 다시 그 고점 빠르게, 그러니까 이 고점과 이 고점 빠르게 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좀 수급적으로, 그죠? 최근에 이틀 조정 받았는데 개인들이 소폭 순매도죠, 그죠? 그럼 팔아먹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요 종목은 아마 요 최근에 17만원 저항인데 그렇죠? 좀 최근에 뭐 한 두 달 가까이 17만원 저항인데 좀 돌파가 기대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CDL 제당들 최근에 좀 올랐다 조정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대로 공물가가 이제 피크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또 충분히 가격 조정 받았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OCI, 그죠? 자, 3일 뜨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틀 조정인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떠서 우리가 상승 출발을 할 때 따라 사느냐? 저는 따라 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들어가고, 아니면 왜냐면 기회는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종목도 단기 종목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는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거래량 실리고 올라가고, 수급적으로 이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8% 떴는데,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봐달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세 종목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크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좀 하락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거기다가 손실 보고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은 이제는 바닥권 치고 올라간다 따라 사면 또 이게 계속적인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밀립니다. 그죠? 이런 게 반복해서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단기 종목을 해도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래서 내 생각 반대로 해도 이미 어느 정도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그죠? 그런 기회가 우리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기회가 훨씬 많다. 그리고 이 5월 달에 좀 안도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좀 손실 본 것 빨리 좀 회복을 시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